자,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조국 사태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파괴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신분고착 사회라는 것을 완전히 보여줬습니다. 그냥 다들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서 그렇지 사실은 완벽한 신분고착 사회로 가고 있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반칙과 불법과 또 가진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의 탈법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드러났습니다.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거, 이거야말로 자식을 취직시키는 과정, 이거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부모들의 희망이고 꿈일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거야말로 약육강식이고 정글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써서 탈법, 불법, 심지어 막 공사무소 위조, 그리고 스펙 품앗이, 서로 밀어주기, 그리고 인맥을 동원한, 그리고 컨설팅을 통한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한국 최고의 양심인 양 수십 년을 떠들어 온 조국이 저 가족의 행동을 통해 완전히 입증시켰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좀 더 훌륭한 정치인, 강남 좌파, 진보 정치인, 그리고 개혁 보수, 이런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 세상의 서민의 삶은 저절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치에 목을 맵니다. 지역이나 또 더 나아가서 이념에 따라 특정 정치인을 맹신하고 그리고 빠돌이가 되어서 그들에게 그냥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한꺼풀 벗겨보면 여기에 좌우 이념도 별 것 없이 전부 다 권력을 장악해서 부와 출세와 명예와 대대손손 신분고착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 노력의 다름 아니었다. 그들이 내어거는 모든 허황한 가치나 캐치프레이즈는 전부 사기고 허망한 이야기였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오늘 이제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반에 홍대 앞에서 조국 사태 촉구 앵그리블루 5차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사무실에 앉아서 방송만 하고 있으려니 마음이 답답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단이 나와서 어제 저녁에 이제 거리로 나갔습니다. 홍대 앞에 지하철역 입구로요. 어제 한 10대 분이 오셔가지고 각자 흩어져서 이렇게 열심히 전단 배포를 했습니다. 사실 뭐 댓글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단 배포를 한다라는 거야말로 사람이 참 자존심도 상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자, 그걸 하면서 저는 그 전단이 무슨 식당 개업 알리는 전단이 아니라 조국을 사퇴시키자, 정의를 세우자 미리 말을 하면서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 전단을 바라보고 대하는 이 자세나 태도를 보면 솔직히 실망스러움이 넘쳤습니다. 전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배경에 보면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고, 문재인이 조국을 들고 버티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떼거지로 사람들이 몰려나와 떠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무슨 조중동을 보면 마치 짠 듯이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촛불 들었다는데 이 촛불 들은 학생들 숫자가 각각 500, 300, 200 세 군데 합쳐서 1000명입니다. 자, 저기 들어간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역시 정시가 아닌 수신이 무슨 학종이니 입학사정관이니 특례니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저 학생들도 다수가 자기들도 정도의 차이지 조국 딸내미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학생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지도 않고 또 이런 사실을 감추고 거짓말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 지난번에 정유라 이대건은 그야말로 자신들 이대를 깔봤다라는 특유의 이대라는 자존심 때문에 페미니즘하고 맞물려서 그 바람이 커졌지. 지금 조국 딸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하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고대도 이 사건에 책임 있는 집단이고 서울대도 책임 있는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모양입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 보수 집회를 해오던 사람이 아니고 별도로 지금 하자는 사람은 교수들 대표 어제 50명이 청와대 앞에 가서 한 3,400명까지 서명을 했고 그분들 참 고생하셨어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청와대 앞에서 그분들이 외쳤습니다. 그게 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6시 반에 이 집회를 하는 것은요. 참 날도 지금 환절기고요. 또 집회가 저녁에 시작해서 밤에 늦게 끝납니다. 오시는 분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 분들이 이 집회에 오셔가지고 한 5시간, 4시간을 이렇게 있어야 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자, 직장에 마치고 이제 금요일이라 쉬고 싶습니다. 가서 소주도 한잔하고 싶고 가서 넷플릭스 영화도 보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 가족들과 저녁도 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 오면 고달픕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완성시켜가는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모든 것이 완성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또 불안전성이 심화되어 가고 또 민주주의의 모순이 터져나가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를 계속 붙들고 제대로 도망가지 않도록 버티는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요.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시민들의 덕목은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회를 가려니까 집회 나도 가고 싶다. 그런데 가면 특정한 목적을 정해놓고 집회를 유도해서 내가 둘러리 서거나 마치 그 사람들을 위해 이용당하는 것 같거나 뭔가가 불편해서 그렇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앵그리 블루의 5차 촛불 집회는 그야말로 이런 부분들을 느끼지 않는 생각이 드시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의 집회에서 보이던 색채나 색깔을 완전히 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정말로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자기는 사상이 좌파 좋습니다. 나는 우파다. 전부 와서 우리가 민주주의는 지키고 그 속에서 투표를 통해서 좌가 잡든 우가 잡든 하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새로 보여주자. 집회를 통해서 청와대까지의 거리 행진을 통해서 보여주자. 또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정치인이나 정당에게 그 운영을 맡긴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느새 권력 형세를 하고 있고 또 기득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기득권이 되어버렸어요. 또 기득권의 앞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무슨 좌파 정치인이고 우파 정치인이고 대부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화 되어버린 정치 세력들이 과연 서민들의 삶이나 서민들의 삶이 그래도 유지될 수 있도록 기회가 균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지향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 조국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과 기회균등과 평등을
부러지던 사람일 건데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실제 그런 면모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지 자식과 지 가족과 저의 탐욕과 출세만이 관심사였고 대외적인 것은 그런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서민의 삶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포 15조에 오늘도 낭독하겠습니다만은 거기 들어있는 요소들을 우리가요 하나씩 되새기면서 각오를 다져서 이거를 반드시 반영시키겠다. 한국당이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렇게 입시 바꿔라 해도 안 바꾸더니만 이제서 입시 바꾸는 걸 고려해 보겠다. 정부 시험으로 하겠다. 어쩌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 뭐냐. 이런 부분들이 다 서포 15조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득권 언론들이요. 앵그리 블루가 지금까지 4번을 모였습니다. 수만 명이 4번을 모였는데 연인으로요. 수만 명이. 한 줄도 보도 안 했습니다. 오늘 한번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오늘 행진 코스에서 일부러 TV조선학과 채널의 앞을 지나갑니다. 그 앞에서 공정 보도하라고. 예? 너네들은 왜 서민 삶에 무관하냐고. 기득권만 지향하지 말고 제대로 보도하라고 말을 좀 해주십시오. 좌파 언론은 아예 말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신들이 지금 조국을 목숨 걸고 패고 있으면서 그 조국 문제에 제일 앞장서고 가장 많은 인원을 가장 신속하게 동원하는 앵그리 블루 집단에 대해 외면한다? 저는요, 왜 그런다 생각하십니까? 언론이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기득 언론에 대해서도 정신을 차리도록 여러분들이 질타해 주십시오. 저보고 뭐 이런 말 한다고 이런저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방송에 출연하던 패널 출신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방송에 평생 갈 일 없다고 작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기득 언론들이 자신의 구미에 맞게 조국 이후를 주물러 가겠다라는 거, 그걸 탓해야 되는 겁니다. 조국만 쫓아내면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 조국 이후에요. 어떻게 될 건가? 문은 어느 시점에서는 조국을 정리할 겁니다. 정리 안 하고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쫓아내고 나면 마치 조국을 쫓아낸 게 나도 속았다 이러면서 그야말로 기득권과 완전히 서민의 이런 구도를 또 만들면서 저들이 언제부터인가 서민인 척 사기를 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조중동이나 또 한국당은 기득권 편을 들면서 여론에서도 각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조국 이후가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요. 우리가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되고 서민을 자처하는 문 정권이 썩어 문드러진 수구 좌파들의 온상이었다는 걸 우리가 여실히 폭로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여러분의 피와 땀과 열정과 시간과 노력과 돈을 먹으면서 자라는 것이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민의 삶은 서민 스스로가 지키고 만들어가고 관철시키는 겁니다. 제가 못하더라도요. 제 이후에라도 서포 15조가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는요. 여기에 계속 길을 내고 처음에 길이 있습니까? 1명이 가고 2명이 가고 3명이 가면 그것이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이 말을 안 하면요. 그 길을 열려고 생각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서포 15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길을 열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집회에 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